반갑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국일함에 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벼르고 왔는데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스님? 다시 온 지는 네. 한 뭐 6개월? 6개월 정도요. 근데 저는 오늘 비가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새소리도 나고 빗소리도 나고 그래서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일중을 딱 들어오면서 제가 어제 사실은 뭐 책 보러 오느라고 뭐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네. 근데 아까 법당에 잠깐 앉아있고 걸어 들어오고 막 이럴 때 머리가 갑자기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비행기 소리인가요? 지금 비행기 소리. 그렇군요. 비행기도 세죠. 공부대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철새들이.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오늘만 다녀가기 너무 아깝다.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 마지 자판기에서 스님하고 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스님을 물론 뭐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여기 저기 네. 북이람에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지금 국이람에서 뭐 관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 외부에 나가서는 강의도 하고 명상 지도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글도 좀 쓰고 근데 이제 작업의 어떤 성격을 보면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불교를 가지고 네.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보면 불교를 좀 더 어떤 현대적인 언어로 또 현대적인 어떤 사상이나 삶의 어떤 방식에 좀 더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런 작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작업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계속 이어서 물론 할 건데, 맞아요. 불교가, 저는 이제 불교를 물론 전공도 했고, 저는 아예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불교를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지만, 좀 한국 불교가 특히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오히려 영어 책이 쉽고 한국 책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용어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일제 잔재가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한문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제일 문제는 한문.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한문을 배우던 분들은 거의 네. 생활 속에서 한문이 이렇게 녹아들어서 배웠기 네. 때문에 뭐 그런 대로 하다지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한문은 외국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외국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문법 체계하고도 다르고 사유 구조하고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 절에서는 거의 이렇게 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그 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래서 물론 이제 내용도 어렵지만 그 의미 구조조차도 잘못 이해하거나 그렇게 이제 잘 건너머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삶으로 불교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이거를 한글로 바꿔야 된다. 근데 물론 개념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 오온 뭐 이런 개념어를 뭐 다섯무더기 그렇죠. 이렇게 다섯무더기 재밌는데요.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거는 너무 네. 이상한 상황이 맞아요. 되고 네. 그러나 제일 적어도 이렇게 문장이 되게끔 해주는 말이 되게끔 해주는 거.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게 뭐 설하였다. 이제 절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예. 그 밖에서는 설하였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두루 주자가 이제 절에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부사거든요. 네. 한문에서는 그게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제 한문 구조 자체가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그 부사밖에 안 돼요, 해석이. 그럼 이걸 부사가 아닌 동사 상황으로 뭐 사용되었을 때는 이거 우리말에 맞게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두루하다. 이렇게 동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전을 본 사람은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지만
일반인들이나 불자들은 그게 무슨 뜻이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왜 전라도 쪽 분들이 거시기가 거시기요 이것처럼 두루야 그러면 뭐가 두루야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아까 기도하실 때 저 잠깐 같이 있었는데 반야신경을 한글로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처럼 또 어린이 법회서부터 절에 다녔던 사람은 근데 이게 낯설어요. 예, 맞아요. 낯설더라고요. 이제 겨우 한자 띄고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했는데 다시 한글로 되는 게 좀 어려워하는데 어르신들은 좀 어려워하시지 않나요? 오히려 한글로 하시는 거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익숙하지 것도 않으니까. 근데 또 이제 어쨌든 앞으로 계속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이 이제 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거쳐서 이렇게 변화해 가야 되고 다른 많은 의식도 한글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아니 뭐 한자는 뜻글자고 우리말은 아무래도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 체제가 언어에 따라서 변하니까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스님들도 한문을 잘 알지만 한문을 읽으면서 바로 들어오질 않아요. 모국어가 모국어는 들으면서 바로 사유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한문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줄여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교로 보더라도 지금은 한문을 이해하는 세대가 별로 아니잖아요. 그쵸.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간 거니까 계속 이 식으로 가면 불교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인도가 한번 중국어로 바뀌고 그 중국어가 다시 한글로 바뀌면서 두 번의 과정을 겪으면 사실 오해되고 곡해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보면은 인도어를 중국어로 바꿀 때 현장법사나 뭐 아니면 구마라집에 따라서 현장법사가 번역했는지 구마라집이 번역했는지에 따라서 의견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문만 보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구마라집 건지 현장 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또 지금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니까 오히려 더 좀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경전 번역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번역 이론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있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근데 또 한문 번역의 장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차피 한문 문화권에 있고 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념어를 전부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은 좀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 이론에서 발터 벤야민의 번역 이론이 있는데 그는 그 완전히 그 뭐라고 하나 그 대상언어로 바꾸는 거를 반대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싱크대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싱크대를 우리말로 해가지고 무슨 부뚜막 이렇게 그렇죠. 바꿨다.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고 그 사고나 그 어떤 문화 체계를 우리가 전혀 다르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언어가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 그 이제 바꿀 때 타겟 언어를 그걸 그냥 갖고 와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 보들레르의 시집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겪고 그런 이론을 내세웠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하이데거나 이런 경우에도 자기의 그 독일어로 쓴 걸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거를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무슬림 같은 경우에 꾸란을 자기네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사실 플렉서블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언어로 바꾸면서 재해석한 것까지도 불교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인식 체계가 더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반야를 네. 지혜라고 번역할 수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야라고 남겨왔단 말이에요. 네. 현장 스님도 그렇고 구마라집도 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걸로 번역될 수 없는 고유한 뭔가의 사유의 체계가 있는데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거를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유체계를 배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안 맞는 좀 유사한 그런 이제 모국어로 바꾸어 버리면 우리가 정말 놓쳐버리는 거 중요한 거.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예가 반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화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말이 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문이 자연스러운 우리 소리가 될 수 있는 말이 통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개념어 같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식 체계를 확장시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어려운 얘기를 맞아요. 하고 계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론 저가 지금 공부를 먼저 시작했지만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심리학자 이남성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잘 쉬어야 된다. 잘 쉬는 방법이 뭔가 잠을 많이 자나요? TV를 보나요?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랑 몰입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했더니 예전에 몰입은 일을 잘하기 위한 몰입이었다면 지금은 쉬기 위한 몰입이다. 그러면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명상이었거든요. 근데 스님이 지금 명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어로서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명상은 저는 요즘에 뭐 명상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명상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약간 지식층이냐 아니냐 너는 조금 인생을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레벨을 정하려고 할 정도긴 한데 명상이라는 거를 너무나 누구나 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쉬워야 되는데 명상이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불교를 기반으로 명상을 가르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세요? 그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두운 방에 네. 불을 하나 켜면 네. 방이 밝아지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더 밝은 불을 켜고 뭐 형광등 하나 켰다가 2개, 3개 켜면 훨씬 더 밝아지죠. 밝아지죠. 근데 명상은 첫 번째 등을 켜는 것과 같다 그런 비유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고 그래서 불을 하나 켰을 때 근데 어둠 속에서는 방이 뭐 고요한 듯 하기도 하고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하고 근데 마음대로는 안 돼. 그죠? 어두우니까 내가 뭘 더듬더듬하고 예. 뭔가 이게 항상 불안정하고 근데 불을 딱 켰을 때는 어때요? 불을 딱 켜면 보이죠? 네. 보이는데 문제는 어지러진 항상 정리정돈돼 있진 않죠. 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도 찾을 수 있지만 뭔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안 보고 싶은 것들이 그런 보이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 그런 게 더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더 복잡해. 더 시끄러워. 그리고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드려요.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내가 평소에도 생각이 많았다. 다만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나쳤고 바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는 속에서 그냥 잊어버린 것이지 내 속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뭐 이게 번뇌망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켜서 보니까 그러니까 불을 하나 켜니까 잡동사니가 막 어질러져 있고 막 휴지가 떨어져 있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는 즐거움도 간혹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명상할 때 자꾸만 생각을 비우세요. 뭐를 버리세요. 그러면 저는 나 앞에서 이렇게 명상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비워라. 머리를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오히려 더 주문이지. 네, 아니 근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왠지
생각을 비우는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비우려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더 복잡해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명상을 끌어주시는 분이 사실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어떤 선생님을 선택해야 되나요? 스님을 선택하는 게 물론 제일 좋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공부를 네. 이제 물론 당연히 많이 하신 분을 네. 선택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네. 누가 많이 했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안 했는지 네. 그만 보면 알 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상을 너무 특별한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명상을 오해시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명상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저희들도 예전에는 어른 스님들한테 물으면 네가 공부 안 하고 딴 자꾸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 이랬는데 돌이켜서 보면은 좀 더 친절한 가르침도 필요했다 싶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암중모색하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또 실패도 하고 저렇게 해서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정보도 많고 사실은 명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서 네. 찾아가기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네, 생겼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 없어서 네. 뭘 해야 될지 몰랐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많고 많은 지식들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첫 번째 너무 간단하지만 직접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닥치는 문제들이 대체로 명상을 했는데 너무 뭐라고 하나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불교적 명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집중하는 것과 네. 관찰하는 명상 이렇게 두 가지로 노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둘은 아닌 거예요. 집중이 됨으로써 관찰이 되고 용이하겠죠. 그리고 관찰하기 때문에 집중되어지는 가능하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정해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과정인데 첫 번째 불교에서는 어떤 한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 몰입해라. 그래서 그 한 대상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를 삼매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그 대상이 그 보통은 이제 호흡이에요. 이제 사념처에서는 신수심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네 가지를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호흡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고 호흡에만 집중을 한다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렇죠. 근데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호흡을 세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식한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게 이제 들숨 날숨을 이제 숫자를 세는 그런 게 그래도 가장 뭐랄까 초보자에게 쉽고 안전한 방법이고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전체를 다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면서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대로 뭐 아랫배면 아랫배 아니면은 코끝이면 코끝 이렇게 두고 거기서 들고 나는 것만 확인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따라가면서 하는 거는 초보 단계에 되게 도움이 돼요. 자기 호흡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호흡을 그동안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매일 하면서도 배로 하는지 가슴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는지 또 나가는 과정을 계속 보면 도움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이 계속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이렇게 시간이 좀 더 끌면서도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순일하게 계속 순조롭게 이거를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에 따라서 호흡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화가 나면 호흡이 좀 빨라진다던가. 그래서 그 호흡을 그래 내가 빠르게 쉬는구나 아니면 내 호흡이 안정돼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두고 할 때는 그냥 이게 이제 불룩해지고 꺼지고 또는 코에서는 들고 나고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는 좀 더 몰입이 용이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고 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 나의 호흡하는 방식을 보는 그쵸. 거예요? 아. 보고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 숨은 거칠구나. 이 숨은 부드럽구나. 또 어떤 경우는 깊이 들어가서 호흡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 갈 때도 그 호흡을 계속 바라보고 주시하고 사실은 그건 조금 더 이렇게 훈련이 된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호흡을 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거칠게 쉰다고 생각을 하면 호흡이 더 거칠어지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이 사라지면 호흡은 네. 저절로 고요해져요. 그렇죠. 근데 그놈의 생각은 어떻게 사라지? 그렇죠. 조보자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은 그 수행법에서는 호흡 수행을 할 때 호흡을 길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네. 하라.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게 되면 호흡이 길게 하다 보면 그만큼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도 잦아드는데 근데 이 방식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흡을 길게 하려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말하자면은 이 그 하수, 위하수 이런 게 생기기가 쉽고 그래서 생각보다 뭐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 저도 영상을 바꾼 적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호흡은 되는데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생각까지 고요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호흡과 생각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호흡이 그대로 생각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가끔가다 명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는 어떤 명상을 하니? 그러면 아 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해. 그 옆에 계신 분 나는 사마띠 명상을 해. 그러고서 갑자기 윗바사나랑 사마띠를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불교를 베이스로 명상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아졌는데 그렇죠. 약간 비즈니스 하듯이 그리고 좀 윗바사나가 유행이라고 하면 다들 윗바사나 명상법 맞아요. 뭐 가나선이 하면 다들 가나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라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거기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 조금 해봤다가 잘 안 되면 네.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서 새로운 방법을 하면 뭐 또 잘 될까. 그래서 그걸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통한다고. 그 모든 게 통하고 그래서 하다가 장애가 난 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딴 걸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떤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오히려 더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원래 내가 시끄러웠어. 마음이.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동안은 그걸 볼 정신도 없었는데 보게 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진전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느낌상은 퇴보한 느낌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분에게 아니다. 지금은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안심하고 또 공부를 다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거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걸리는 문제고 또 공부에 조금 더 깊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떤 고요하고 이런 상태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어떤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고요해지기를.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 단계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그 생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죠, 모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더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병통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좀 명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고요한 상태가 명상이고 그것이 뭐 명상의 효과다라고 네네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상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명상을 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저기 논문 쓰고 막 이럴 때 명상을 이제 좀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근데 명상하다 잠들 때가 있어요. 저는 명상을 하면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는데 왜 저는 자꾸 막 혼침에 빠지는지. 물론 그러고 나면 아침에 개운하긴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죠. 그렇죠. 공부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효과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논문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뭔가 명상을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인들은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명상과 수행자들의 명상이 달라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안 쉬워요. 어렵기만 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실은 마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상의 상태조차도 우리가 집착의 대상으로 삼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맞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경험을 하지만 마음을 쓰는 방식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명상은 내 마음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내가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정에 드는 거, 그러니까 사마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알아차림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될 때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더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막 분노가 일죠. 분노도 있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져요. 최근에 혜연 스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제가 거기 연결식 참가했는데 스님께서 국이람도 수행하시고 또 저기 다른 곳 수행하셨는데 한 3년을 화두를 한번 들면 아침에 들면 밤 하루 종일 그 화두가 가는 그 경지까지 가셨어요. 그 3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단계였겠어요. 한 번 화두 들은 게 그게 성성하게 하루가 가니까. 그러니까요. 보통은 화두가 들다가 힘이 매해지면 다시 들고 다시 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 몸도 마음도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3년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다. 왜요? 왜?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때 선지식을 찾아가서 다시 지도를 받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은 단계니까 거기 그냥 안주하셨다. 물론 그 단계에서 다른 수행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냈는데 그냥 만족했던 거예요. 그 공부라는 거는 그 마음 쓴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을 쓰는 게 정말 좋은 단계에도 살짝 아주 작지만 집착이 일어나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너무나 많이 다 와닿았어요. 그건 참 약간 좀 충격적인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엄청난 그렇죠. 것 같은데 엄청난 단계인데 어른이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미세하게 일어나는 이제 처음에는 아까 방이 더러운 거 구질구질한 거를 봤지만 이제 점점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더러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알아차리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차리는데 안 고쳐져.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가 있는 걸 알겠어. 근데 내가 도저히 고치지가 않아. 이게 보통 알아차리면 고쳐진다라고 스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말씀하시죠. 왜 안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나못 고쳐지지 않을까? 그 문제는 뭐냐면 더 깊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문제의 피상적인 수준의 어떤 부분 알아차리긴 했는데 더 깊이 본인 속에 있던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더 알아차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약간 회피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두려워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더 들어가는 게 왜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차리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차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거는 그 알아차림이 아직 미흡하다. 보통 이제 뭐 회피의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관찰력이 거기까지 안 들어간 갔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욕심이 올라올 때 그 욕심의 근원이 어딘가 내가 이 수준에서 보는 그 욕심의 근원하고 더 공부를 했을 때 보이는 욕심의 근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욕심꾸러기야 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안 고쳐진다면 더 공부를 더 해가지고 그 문제 물론 파고들어야죠. 근데 더 세밀한 의식의 상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보이면 그때는 해결이 돼요. 정말 공부의 끝이 없네요. 근데 공부의 끝이 없는데 가끔가다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저도 명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막 이렇게 즐거움 그래서 내가 뭔가 깨달았나? 근데 깨달았나 했는데 또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단계가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꼭 우리가 흔히 불교용어로 한 소식 하신 거 마냥 뭐 의미 없어 뭐 막행막식해도 내가 사실 막행막식은 그런데 쓰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런 분들이 혹세무민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기는 해요. 뭔가 세상과 거리를 둔 달관한 듯한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더 다름을 드러내고 그렇죠. 평소 이게 일반적인 삶하고는 본인은 좀 더 다른 세계 속에 있다는 걸 많이 이제 과시하죠. 쇼잉업하죠. 네. 근데 뭐 그분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궁극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아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특별한 상태고 내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계는 다르지만 마음의 어떤 작용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 돈 갖고 있는 거 대단해, 특별해. 또 지위가 높은 사람, 나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는 거하고 내가 명상의 단계, 높은 단계에 이르렀어. 나 대단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지혜도 높아지고 보는 시야도 넓어진 거 분명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집착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이야기는 사실은 수다원가를 얻었을 때 수다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사들은 저희가 그 제자들이 제가 이걸 뭐 깨달은 것 같다 하면 넌 아직 멀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뚫고 패고 막 뭐 심지어 막 이렇게 죽뻥 때리고 막 해서 저희가 이제 요즘 말로는 구타명상이다. 그래서 때리는 데가 몰입이 쉬우냐, 맞는 게 몰입이 쉽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했다, 내가 한 소식이 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면은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네, 온갖 맞아요. 책을 다 보고 맞아요. 이 방법이 맞을까, 저 방법이 맞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도 명상은 제대로 안 돼. 그렇죠. 앉아서는 명상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게 맞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분도 하긴 있어. 그렇죠. 앉아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 뇌의 자격이 지금 잘하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이 방법이 맞나, 이 방법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상에 대한 생각. 근데 그거를 나는 명상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거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니까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네, 진짜 무한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네. 배우기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 들지도 않죠. 귀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옛날 선사들은 이제 한 대 휘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헉 하고 이제 정신을 확 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분별을 같이 맞춰줘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확 들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스님은 전공은 사실 미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명상을 가르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 사실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명상이나 이런 것도 내 인생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면 그래서 만약에 명상이 너무 힘들면 안 하는 건 어때요, 스님? 아니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안 하는 건 어때요, 스님? 때려치는 건 어때요? 돼요. 안 해도 네, 되는데 네, 근데 네. 뭐냐면 네. 명상을 어떤 대상화시키고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 할 때는 하면서 더 힘들거든요. 그럼 마음이 쉬워지지 않아요. 그게 옛날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명상을 한다고 마음이 쉬는 게 아니고 명상을 대상화해놓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쉬겠어요. 더 힘들죠. 그래서 편하려고 하는 명상이 더 괴로운 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한편에서는 더 암안심, 자만심만 높이는 경우도 있고, 나 명상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난 좀 지식이냐, 뭐 이런. 근데 그걸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몰입을 정말 제대로 하면은 그런 마음들까지 다 녹아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인지라 저는 이제 명상을 가르치는 이제 제가 좀 혼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저기 스승님이 잘생기신 분들이 명상이 몰입이 좀 빠르긴 하나 이것도 제 집착인가요? 아니, 명상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군요.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서울에서 강의하시죠. 강의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과 이런 명상 얘기도 계속 하시죠. 스님이 바라는 어떤 뭐 꿈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 뭐 이런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국이람 들어오고 국이람에 네. 살면서 네. 내가 뭔가 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풀고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겠다. 그리고 이 도량은 나를 변하고 나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도량이다. 어떤 과정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도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물론 이렇게 인연이 되어 왔고 네, 내가 네. 하던 일을 뭐 간두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일을 벌리는 거를? 네, 한다는 것이 한다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다는 마음 없이 하라. 옛날에 그런 금강경 이야기도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또 지금도 뭐 이어지는 고민들은 불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불교를 좀 바꾸어서 정말 불교가 좋아져서 그래서 불교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를 바라는 그거는 뭐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제 그 방식을 과거에는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어쨌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많은 걸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뭘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인연이 도래하는 걸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아까 쉼에 대한 이야기 네.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쉬어요. 예전에는 쉼을 가르쳐야겠다, 쉼을 알려줘야겠다는 본인을 마음이 모시죠. 그래서 네, 모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많은 일을 했고 네, 글을 그렇죠. 쓰고 네. 그러면서 저는 많이 소진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육체적인 일은 훨씬 많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뭘 해야지 할 때마다 이제 좀 더 마음을 물리고 내리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렇구나. 스님이 원하시는 건 좀 더 쉬는 삶, 이제부터 정말 쉬는 삶.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물론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하는 건 쉬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쉬어가는 삶을 같이 또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좋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 좀 정말 간절하게 쉼을 원하시는 분들과 좋은 인연이 스님께 해서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너무 좋고요, 스님. 저도 좀 더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